안녕하세요, 위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박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석사 때 가장 선택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박사 진학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석사를 졸업할 당시에는 박사를 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됐지만 지금은 박사를 하지 않았기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단 그때 당시 박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박사를 하고 취업하는 것이 너무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박사가 된다고 해서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박사에 대한 환상을 적게 된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박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니 일반화하시는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가방끈이 길다고 인성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박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이 배운 만큼 박사는 성숙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인간 사는 곳이 다 똑같더라고요. 익명 게시판에서 무지성 글을 싸질러 놓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박아놓곤 모른 척하고 간다던가 건전지나 기타 사무용품을 개인적으로 꿍친다거나 연구는 안 하고 신입 직원들에게 할 일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직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비겁한 짓을 하거나 책임 전가하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가방끈과 인성은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화 중 하나는 식사 중에 본인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을 자랑하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을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를 해야 할 박사가 연구를 안 한다. 일에 치이느라 지쳐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쉴 때 게임을 하거나 여행 계획이나 세우는 등 전혀 연구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간혹 몇몇 분께서는 출장지에 가서 논문을 펴보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국소수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보다는 업체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논문에 끼워 넣거나 신입이나 계약직 직원들에게 논문을 많이 쓰라고 강요하면서 지도 저자라는 명분으로 자기 이름을 끼워 넣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박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박사에 대해서 일반화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학연의 벽이 너무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업체, 그리고 업체 하청업체까지 같은 연구실로 묶여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밴드에 소속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구조적으로 학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된다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일행률이 높아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서 새로운 진입의 기회가 막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했던 팀만 해도 대략 20명 중 55%는 같은 연구실 출신이었고 나머지 인원들도 해당 연구실과 관계가 엮여 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구조적으로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며 불편한 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프라가 당연히 좋은 학교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고 좋은 인재가 계속해서 배출되어 아웃풋이 좋으니 특정 회사에 채용되는 건 자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박사학위를 따기만 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박사가 척척 박사가 아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박사가 되면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처럼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서 날아가는 무인기도 떨어뜨리고 아이언맨처럼 로봇도 뚝딱뚝딱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세상에 없는 연구를 만들어내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기술에서도 가장 작은 부분에 새로운 업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다른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고 기술 변화가 빠른 지금의 상황에서 연구했던 것들이 금방 쓸모없어질 수도 있고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가상 세계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수많은 가정으로 불확실성을 일체 차단한 채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연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4가지 이유로 박사에 대한 환상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박사가 메리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선 높은 집중력과 에너지, 시간, 비용 등등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만약 석사학위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박사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높은 모멘텀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또한 5년 동안 많은 시간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5년이 지난 후 머리가 새하얗게 된 상태에서
또 취업해서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박사가 적성이 아니었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박사가 정말 자신의 길이 맞는지 잘 고심해서 선택해야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어린 나이 때 석박사 풀코스를 한다면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박사를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른 것을 배움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학습 능력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투자를 예로 들면 투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와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박사를 하면 데이터와 텍스트에 대한 거부감이 일반인보다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우월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내피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왔지만 고등학교 때 완전 탈진해서 빌빌대는 사람도 있었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죽기 살기로 달려오다가 취업하고 나서 완전 탈진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의 뜻이 없다면 박사를 할 때 쏟아부을 에너지를 아껴서 사업이든 투자든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게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사를 안 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공학도가 제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를 하면 연구개발 측면에서 전문가이니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박사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극소수이며 사업이라는 것이 기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박사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이 틀렸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에서만큼은 정보가 누구보다 빨라야 하며 핵심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인재풀이 풍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사를 안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으신 분은 척척 박사이신 분도 계시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시면서 연구에 미쳐있는 분도 계셨고 세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문성을 깊게 쌓아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얘기를 너무 맹신하시지는 마시고 하나의 사례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발전하는 건 이와 같은 소수의 뛰어난 공학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다수의 공학자분들이 소수의 뛰어난 공학자분들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사의 장점 중에는 당연히 연구개발 취업은 너무나 잘 되는 것은 당연하고 다양한 범위로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구원은 당연하고 연구위원, 대학 강사, 학위에 따르는 건의를 가질 수도 있을 뿐더러 연구소장, 교수 등등으로 커리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커리어의 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박사를 하실 때 장단을 생각하시어 진학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